1번 문제부터 오늘 지필평가 기말고사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에 관한 문제네요. 정말 쉬운 문제였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관련된 사람이나 나라를 이제 대입시키는 거였는데, 기역 같은 경우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낸 것은 이미 학습지에서 기본적으로 이 고려의 건국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려는 후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 어디와 친선관계를 맺었냐? 몽골은 더 이후에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그래서 어디와 친선관계? 바로 신라와 친선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어디를 공격했냐? 바로 후백제를 공격하였다. 그래서 디귿은 발해가 아니죠. 그 다음에 고려가 승세를 잡자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한 거죠. 견훤은 후백제 사람이죠. 이후 견훤과 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으로 인해 힘이 약화된 후백제가 항복하면서 고려가 후삼국 통일을 하였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프린트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만 공부하셔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1번 문제였다. 자, 2번 문제로 가보죠. 자, 2번 문제는 호족이 불법으로 거느린 노비를 해박하거라. 이거 뭐죠? 바로 노비안건법이 되겠죠. 이 노비안건법 실시한 사람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광종은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했던 왕이었죠. 여기까지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3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데요.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프린트로 특징들 4가지를 제가 복습 차원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특징 보면요. 주연보다 속현이 많았죠. 그 다음에 양계는 군사적인 행정구역, 북쪽 지역이었죠. 북쪽과 북계와 동계가 있었죠. 자, 속현에는 지방간이 파견이 안 됐죠. 주연에다만 파견이 돼서 향리가 다스리는 시스템이었죠. 향부곡소는 특수행정구역이었고 지방행정실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프린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진정책 관련된 거. 1조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이 있는 종교적인 정책과 관련이 있죠. 도선의 풍수사상,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진정책과 관련이 없죠. 왕위는 맏아들이 있지만 다른 아들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인식할 것. 북으로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자, 거란의 언어와 풍습은 다름으로 의건제도를 본받지 말 것.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쳐들어가자. 북진정책과 관련이 있죠. 그 북진정책의 전쟁기지로 바로 서경, 지금의 평양을 삼았다. 북진정책 해당하는 건 바로 4조와 5조. 프린트에 그대로 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고려의 중앙정치기구 같은 경우에서도 중서문화선과 중추원과 어사대, 도병모사, 식목도감의 역할을 잘 알아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에 중서문화선과 중추원의 고관이 모여 국방 문제를 의논하기 때문에 바로 도병마사가 되겠고, 식목도감은 바로 국내 문제를 이제 회의를 하는 기구였죠. 자, 그 다음에 장을잘못을 논하고 비리를 감찰하는 거 바로 어사대입니다. 어사대. 3사는 경제기구였고요. 그래서 아니게 되는 거죠. 상서성은 바로 정책을 실행, 집행하는 기구였었죠. 그래서 5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묘청파와 그 다음에 김부식파, 즉 서경파와 개경파를 특징을 잘 비교해 놓으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묘청과 김부식은 서로 다른 팀이기 때문에 같은 주장할 리가 없고요. 북으로 전진하자, 금나라 멸망시키자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금나라에게 사대관계 주장하지 절대 않죠.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 황제 호칭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파였습니다. 자, 4번 권문세족이 핵심이 돼요. 권문세족 아직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권문세족은 친원파 세력이었죠. 자, 유교 사상을 근거로 해서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아니죠. 유교 사상은 바로 김부식 같은 문벌귀족이었고, 묘청 같은 경우에는 불교나 아니면 풍수지리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가보죠. 7번 문제, 귀족사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바로 음자가 들어가는 게 바로 귀족사회의 특성이 되겠죠. 기인제도와 사심전 제도는 바로 호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니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거란도 나오고 여진도 나오는데 빨간 점이 찍혀있죠. 진, 주, 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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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
육주. 그래서 강동육주는 서희의 외교 단판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삼별초는 몽골이랑 관련이 있고 강감찬은 3차 거란과의 전쟁, 그 다음에 윤관 같은 경우에는 여진전쟁, 그 다음에 군신관계에 맺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정답은 1번이죠. 9번 문제. 이자겸 나왔네요. 이자겸 나왔기 때문에 바로 문벌 귀족이 되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10번 문제로 가보죠. 10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최충원 집권 최의 피살,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최씨 정권기라고 하는 건데요. 4대 60년간 이어졌던 최씨 정권기에 있었던 사실, 최씨 무신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될 리가 없죠. 중방의 최고 권력기구였다. 중방은 최씨 정권 이전에 가장 간략했던 기구였습니다. 최승로의 시무의 28조는 고려 초의 성종 때에 관련해 있는 사람이죠. 만적이 신분해방을 목표로 봉기를 계획하였다. 만적은 바로 최충원의 노비였기 때문에 최충원의 집권, 그런 차별 대우에 불만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4번이 되겠죠. 문신이 무신을 차별하여 무신들의 불만이 심해졌다. 무신 정변의 결정적 원인이기 때문에 이미 무신 집권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넘어와 보시면 가번 같은 경우에 이성계의 아들들 간 왕위 싸움, 바로 왕자의 난이죠. 왕자의 난과 연관된 사람 바로 태종 이방원 되겠죠. 김종서, 황보인 등 신하들이 실권을 장악하자 약화시키기 때문에 왕의 삼촌이 일으킨 사건, 바로 세조가 되겠죠. 수양대군이 되겠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과 세조, 수양대군의 공통점은 바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던 왕입니다. 왕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는 반대이기 때문에 아니고, 집현전 설치하는 왕은 바로 세종, 한양천도한 사람 바로 태조, 사병학편은 태종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지방제도 관련된 거, 전국을 8도로 나누었죠. 모든 주연에는 관리가 파견되었죠. 그 관리는 바로 수령이었죠. 수령. 그 다음에 유양소와 향리는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유양소와 향리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되겠죠. 정부는 암행어사를 통해서 지방간을 견제하려고 했죠.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감시를 은밀하게 했죠. 향부곡소는 폐지가 되어서 일반 주연화됐기 때문에 유지됐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13번 문제로 가보죠. 고려에 비해서 조선의 그런 과거 제도의 특징, 변화된 것은 바로 묵과가 새롭게 생기고 승과가 폐지됐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정답에 해당하지 않고 3년에 한 번 보는 것은 기본적 원칙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 다음에 속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가 성균관에 합격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대과에 응시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음서는 폐지되지 않고 입품 이상의 관리의 자재들이 음서를 통해서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로만 선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중앙정치기구 조선. 왕권 강화기구와 왕권 견제하는 기구. 견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왕권을 강화시키는 기구는 바로 의군부, 중대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그 다음에 승정원, 왕의 비서기구. 그렇기 때문에 승정원과 사원부, 즉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말 신진사대부, 승리한 게 급진파 사대부, 패배한 친구들이 온건파 사대부들이었죠. 그들의 학파가 나눠져서 가번 같은 경우에는 훈구파, 나번 같은 경우에는 사림파가 되겠죠. 특히 사림파의 특징으로 묶인 것은 바로 3사에 배치돼서 훈구파를 디스했다. 중소지주 출신이었고 세조의 집권이 아니라 성종의 집권이었죠. 그리고 서원과 향역을 통해서 기반을 닦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 즉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조선 후기 중앙정치기구의 핵심은 의정부에서 비변사 중심으로 변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는 아니죠.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 모든 신분이 포함돼서 노비까지 포함되는 그런 예비군 체제였죠. 소고군 체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군영 체제는 중앙군이 해당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를 보시면 사화가 나왔네요.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사화가 중요하죠. 무호, 갑자, 기묘, 을사. 무호 사화 같은 경우에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래서 다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 사화,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거였죠. 그 다음에 라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광조 위훈삭제와 주초위양, 바로 나번, 기묘사화, 그 다음 외척, 윤씨 간의 갈등, 을사사화까지 해서 다라, 나가가 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의 이전의 상황, 이이가 10만 연면서 주장했고 선조가 황윤길, 김성일 이런 사람들 보내서 정찰하도록 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통일했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사무라이들의 불만이 폭발하였다라고 하는 상황 중요하다고 이미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립제의 문제, 노비들이나 이런 돈 받고 대신 가는 군대를 대신 가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광해군의 중리배교 관련된 게 딱 답이 있죠. 4번이 정답이죠. 선조의 아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 다음이죠. 광해군이기 때문에 1번 명종은 아니죠. 전후복구에 심혈을 기울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는데 특히 임진왜란 이후의 결과로서 여진족이 강해지고 명나라가 약해지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이기 때문에 병자호란은 아니고요.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바로 후금이라고 하였고 명을 공격하게 이르렀다. 명은 임진왜란 시기에 많은 도움을 준 대가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하지만 광해군은 명의 요구대로 군대를 파병하였지만 후금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항복을 하는 바로 중리배교를 선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광해군은 미음, 북인이 아니라 바로 서인 세력이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죠. 자, 먼저 예송과 관련된 부분, 상복 입는 부분을 가보면 1차, 2차 바로 서인과 남인이 각각 이겼고 1년을 주장하며 승리했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정답이 아니게 되겠죠. 자, 환국 같은 경우에는 숙종 때 일어나서 5번이 일부는 맞지만 서인, 남인, 서인 순으로 이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서인이 승리했기 때문에 남인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5번은 틀리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1차 환국, 2차 환국은 각각 서인과 남인이 승리했기 때문에 바로 4번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환국의 결과 서인이 이겼기 때문에 이 서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가보면 김상원, 최명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남한산성 영화 보셨죠? 그거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화파와 주전파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조의 남한산성, 그래서 항복하면서 삼전도의 굴욕, 3번 절하고 9번 벌을 받는 309 고두례를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3, 4, 5는 맞고 권율은 행주대첩과 관련 있는 임진왜란 때 관련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학 문제는 넘어갔습니다. 22번. 실학자들은 성리학을 비판했고 농업중심개혁론자였던 유영호는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지급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농업중심개혁론은 소작농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영농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겠죠. 상공업중심개혁론은 신분제 비판과 기술혁신을 주장했죠. 성장을 주장했죠. 주장한 인물들, 실학자 대부분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하지 못해서 이들의 주장은 열심히 주장을 했지만 반영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2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영조예요.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1번이 아니고 애초에 처음에 사림이 분당된 이유가 병조전랑이 아니라 이조전랑이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에는 탕평비 건립이 정책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고 수원화성 신해통공 규장각 초계문신제는 바로 정조가 되기 때문에 4번, 5번 아닙니다.
24번 대동법으로 가보면 대동법의 배경은 바로 박납의 폐산이었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특산물 대신에 쌀, 배, 돈으로 걷는 것이 이건 거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내용 1번은 정답이 되고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죠. 내용 2번을 보시면 가구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되고 농민생활이 안정화되는 내용과 결과에 대한 내용은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변화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법이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모내기법을 통해서 광작이 성장하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땅의 차이 때문에요. 그러나 모내기법을 통해서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단 기업과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장시에서는 화폐를 통한 거래가 점차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고 점차 수공업과 광업 분야에서 국가 주도에서 민간으로 경영하는 시스템을 바뀌었기 때문에 리을은 맞고 미음은 틀리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학기 지필평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